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또 변시 사례형 형사소송법 강의를 좀 시작해 봅시다. 제 소개 이런 거는 형법 OT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형법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데 변시 사회 출신이고요. 이제 올해 10년째 됐고 강의한 지는 한 4년 됐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노량진 신림동에 서식하는 강사였는데 변시까지 좀 하게 돼가지고 올해부터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합격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나와야 저도 여러분 합격하는 게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잘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이제 사례 강의 특징은 이제 형법 한층을 아시겠습니다만 멍하니 듣는 수업이 아니에요. 계속 쓰고 확인하고 내가 쓸 수 있나 없나 체크하고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법 들은 학생들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사실 솔직히 형소는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또 좋은 피드백 주시니까 해봅시다. 그래서 저도 계속 자료 만들고 써보기 빈칸 채우고 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 저도 기쁘네요. 그래서 형소도 저 이제 주말 내내 부랴부랴 좀 자료를 좀 만들었고요. 매회 수업이 나갑니다. 매일 자료 나가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여기 제가 앞에 여기 또 파일들 사놨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통번에 나와줬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되게 부지런하게 다 스프링처럼 하셔가지고 채우시더라고 여성분들은. 해서 알아서 채우시면 채우시고 또 저 같은 그런 못하는 사람들은 파일에 넣고 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머리로 이게 어차피 선택형이야 좀 머리로 이해하면 문제 풀 수 있기는 한데 사례형은 내가 백날 머릿속에 알아봤자 모수의 말짱꽝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단어나 의미들도 의외로 쓰려면 뭘 써야 되지 좀 멈칫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당연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한번 내가 또 이렇게 써보려면 써진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연습하는 시간이 될 거니까 수업 시간에 계속 이제 빈칸 채워가면서 준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형법보다는 형소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형법이 이제 어려운 건 여러분들 일문 푸실 때 이 총론에 따라 법리를 세우고 강론에 따라서 죄명을 맞추는 게 이게 애초에 큰 틀을 채우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추상적인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채우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형소는 그래도 보통 이제 10점, 20점짜리 점수가 나오니까 쟁점이 크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소쟁점을 아냐 모르냐기 때문에 사실 수업 준비하기는 되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수업 준비하기 훨씬 편한데 문제는 형법은 몰라도 어떻게 좀 추론을 해가지고 써보는 여지가 생기는데 형소는 답이 없어. 모르면 끝입니다. 모르면 끝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형법에서는 제가 최대한 법리 중심으로 좀 틀을 세워가면서 갔었는데 형소는 조금 다양한 쟁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첫 시간 1교시 때는 강평이 없으니까 좀 뭘 해볼 거냐면 좀 형사소송 전반적인 틀을 좀 세워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사회차까지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오늘은 이제 수사 때까지 틀 한번 채워볼 거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공판 들어가서 공판 증거 재심에 대한 틀을 또 세워볼 시간이 있을 텐데 오늘 이제 기소 전 수사 때까지 좀 틀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업도요. 저는 이제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형사소송이니까 공판 단계의 소송의 주체부터 보통 책 목적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옛날에 변호사가 몸값 좋을 때야 이 귀한 재판 때나 변호사가 갔지 어디 수사 때나 무슨 변호사가 들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변했죠. 지금 대부분 수사 때 변호사 대부분 다 들어가고요. 대부분 다 들어가고 수사 때의 각종 절차들이 시간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공판까지 안 가는 건 되게 많거든요.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입회하고 거기서 사건 처리해가지고 무혐의 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수사부터 합니다. 수업도 이제 좀 실질적으로 수사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애초에 기소하지 않으면 관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보통 관할 나오고 소송의 주체가 막 나오고 막 그러던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공판 들어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 보통 수사 먼저 진행합니다. 모든 수업을. 자, 그러면 카메라님 가볍게 들으세요. 가볍게 들으시고 한 10칸 정도 줄이 들어갈 거거든.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어제 그거 체크하고 하다가 너무 여러분 또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냥 10칸 정도 칠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셔가지고 따라오시면 되고 여러분 잘못 적어도 돼. 여기 내가 요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세요. 근데 이게 보니까 내가 이만한 크기를 찾고 싶었는데 이게 강남에 없더라고요.
오피스 데포 가봤는데 없고 노량진 모닝걸 사거든요. 제가 모닝걸로 해서 혹시 더 털어줘서 사오면 되니까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요 사이즈로 기록형도 준비를 할 거라서. 자, 그러면 아주 심플한 하나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진행해 봅시다. 갑과 을이 친구 사이인데 술집에서 옆자리에 있는 A, B하고 함께 합석을 해서 술을 먹다가 그리고 이제 이 테이블 옆에는 C라고 한 자가 있었다. 이 옆 테이블에는 C라는 자가 있었다고 치고요. C하고 D가 뭐 친구 사이에 술을 먹고 있다고 치고. 자, 한참 술을 먹다가 B가 이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까 갑이 자기 친구 A의 뭐 어깨를 만지면서 막 입을 맞추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옆에서 을은 좀 가만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B가 술 취한 내 친구를 뭐 해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에, 자, 여기서 이제 보통 B가 이제 경찰서에 뭐 합니까? 신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나중에 이제 그 형사 펌에 가셔서 수사 기록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12 사건 접수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없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고가 되고 이제 사건 접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건 접수가 되면 사건이 배당이 되고 뭐 여천계 담당 사법경찰관 수사관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사실 이건 기록을 봐도 똑같아요. 여러분 형사 기록을 봐도 기록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기록에서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 보통 여기서 누가 피해자예요? 목격자는 B고 피해자는 A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보통 이 목격자 피해자도 제일 먼저 합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이렇게 신고를 바탕으로 A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목격자 B에 대한 조사도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뭐 동의된 관계였냐 뭐 그런 거 아니었다면 진술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보니까 관계를 한 것 같은데 처벌을 원하냐? 그럼 이제 A가 처벌을 원한다라고 조사를 받으면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처벌 의사가 확인이 되면, 자, 그러면 이제 되게 우리 소송법 기술적으로 그때 이 신고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실은 이게 단순 신고가 있고 신고가 고소로 바뀌는 건 뭐예요?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확인됐을 때거든. 이렇게 처벌 의사가 확인이 되면은 이제 정식 뭐가 되는 거예요? 정식 신고 사건이 정식 이제 고소 사건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수험 교육은 중요하진 않은데 보통 이 단순 신고가 되면 임시 사건이 되는 거고 고소가 고소 사건이 되는 건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소소한 쟁점 같은 하나가 있죠. 고소는 피해자 처벌사가 필요한데 이 처벌 의사의 확인은 별도의 조서로 남겨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이 조사를 받을 때 이 조서에 있으면 돼요? 이 조서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격자 B의 조서가 있다. 따지면 얘는 피해자고요. 얘는 목격자인데, 자, 둘 다 무슨 조서예요? 둘 다 참고 조서입니다. 이게 소송상으로는 딱히 고소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별도로 불리지 않아요. 다 그냥 참고인이야. 다 그냥 참고인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사건을 파악한 다음에 누구를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 혐의자 갑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갑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겠죠. 갑은만 이제 뭐 합의된 건 줄 알았다. 이런 할 거예요. 뭐 분명히 그 전에 뭐 분위기 좋았다. 뭐 독일의 내용이었다. 이런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갑은 무슨 조사가 돼요? 갑은 피의자 조사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심플하게 갑이 피의자로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이 됐고, 사실 A나 B는 다 뭐라고? A나 B는 다 참고인 조서예요. 다 참고인 조서가 작성이 됐고, 다 참고인 조서가 작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좀 애매한 게 누구야? 을이야. 을은 뭐예요? 이 새끼는 같이 망을 본 새끼야? 아니면 정말 얘랑 합의 없어 돌발적으로 가비해서 을도 눌러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을도 그냥 뭐예요? 눌러 지켜보고 있는 거면 단순 참고인일 거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야 누군지 봐봐, 알았어 보고 있을게, 이랬으면 뭐예요? 이 범죄의 공모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애매해요. 피의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피의자가 될 가능성도 있고 참고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선택형 문제 그런 거 나오잖아. 참고인이라고 불러놓고 그러면 만약에 을을 참고인으로 부르면 뭘 물어봐야 돼요? 갑이 A를 상대로 어떻게 하는 거 본인지에 대해 목평을 물어봐야 어떻게 하고 있었냐? 왜 그랬냐? 갑을 물어봐야 되거든. 갑자기 을을 꼭 물어봐. 야, 너 갑이랑 그렇게 하는 거 서로 얘기했어, 안 했어? 너 망 본 거야, 아니야? 이런 거 물어봐. 이건 참고인 조사예요, 피해자 조사예요? 피해자 조사죠. 그러면 을을 참고인으로 부른 다음에 자, 참고인을 불렀으니까 조사 과정이 진술 거부권 고지를 해요, 안 해요? 진술 거부권 고지 안 하죠. 이따 이따 연습을 할 건데 참고인은 얘는 범죄한 게 없잖아. 진술 거부권 고지를 안 하고 조사를 받는데 그 조사의 내용에는 갑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을의 공모에 대한 내용이 막 적혀 있어. 그럼 그건 참고인 조사 피해자 조사예요? 그건 사실상 피의자 조사야. 명칭은 뭔데? 참고인 조사인데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자신 있으면 딱 불러야 돼. 자신 있으면 피의자로 전환시켜가지고 딱 불러야지. 애매하게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피의자 취급하면은 등록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에서 이제 나중에 좀 볼 거. 결국 근데 일단은 을도 피의자일 수도 있고 참고인 될 가능성이 좀 있는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자가 될 거예요.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자, 요렇게 이루어지는 요 일련의 과정들 다 임의 수사예요, 강제 수사예요? 다 임의 수사입니다. 다 이거 미리 수사관에 전화해서 날짜 조율하고 언제 통보하고 자유롭게 나오고 하는 이 전반적인 과정이 보통 우리가 여기서 임의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임의 수사는 시험에 낼 게 없습니다. 왜냐면 문제될 게 없거든. 요즘은 서로 막 강조를 하는 것도 없고 서로 연락해서 뭐 얘기하고 막 그런 것이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례형 문제는 잘 안 나오고 가끔 선택형 문제가 좀 나오는 정도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요 위에 맞아.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수업을 변식 때 처음 준비를 해보는 거라서.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이거랑 쟁점과 무관하게 보통 우리가 고소가 이제 공부를 처음 할 때 많이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잘 아시는 편이어서 고소가 나오면 이제 나오는 쟁점 뻔하죠. 뭐가 나옵니까? 친고죄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이 나오거나 고소의 취소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233조, 232조 그래서 이게 이제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이고 고소의 취소인데 이제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을 논할 때 꼭 적어줘야 할 말이 뭐예요? 항상 앞에 뭐예요? 친고죄를 적어줘야 돼요. 친고죄의 고소에 좁다.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입니다. 그냥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이라고만 적지 마시고 답안지에 친고죄의 고소에 있어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되고요. 자세한 건 수업 때 할 거고. 그 다음에 고소의 취소는 언제까지예요? 고소의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죠. 선고 전까지. 그래서 제가 형법 수업 때 조문 얘기 거의 안 했죠. 해봐야 33조나 263조나 19조나 그런 게 16조나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형소는 일부 필수 정으로 조금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고소에서 233조랑 232조는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이제 좀 헤매지 마시고 큰 테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임의 수사 중에 그나마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243조에 2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변호사 시험 아닙니까? 여기 이제 변호인의 참여권이 나와요. 이게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죠. 변호인의 참여권이. 그래서 이제 사실 참여권이라고 하는 거는 변호인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인 등 신뢰관계인 동석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변호인의 참여권은 의무 수사관이 배제할 수가 없고 반드시 참여시키고 소소한 직장 같은 것들은 나중에 하고요. 의무적으로 참여를 시켜줘야 되고 2인 이상이 있으면 한 명은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신문 중에 변호인 대신 대답할 수 있다 없다? 신문 중에 변호인은 대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없다? 사경의 조문이 나와 있는 거야. 사경의 동의를 받아서 진술할 수 있고 대신에 뭐예요?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이제 선택형 문제인 거니까 해서 이제 가끔 여기 변호인의 참여권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변호인의 참여권이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요건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간 수업 자료에 수업 때 나가는 조문을 내가 놔줬거든요. 그거는 한번 제가 따로 수업 하진 않을 거야. 하진 않을 건데 수업 마치고 한번 혼자 쭉 봐보세요. 혼자서 야, 이런 조문에 이런 조문이 좀 있었지라고 해서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제가 빼놓은 거거든요. 빼놓은 거니까 좀 챙겨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던 임의 수사가 수사기관이 한 번 더 이제 뭐 합니까? 한 번 더 이제 갑을 소환한단 말이야. 갑을 소환을 하는데 갑이 이제 뭐 좀 분위기가 안 좋아. 나 이거 좀 나는 분명히 나는 서로 합의된 걸 생각하고 수사 받고 상당히 받았는데 수사관이 나 엄청 몰아붙이고 뭐라 해. 그러니까 이게 좀 나 좀 안 될 것 같아. 해서 이제 뭐 합니까? 소환에 불응합니다. 안 나가겠다. 두 번째 또 안 나갑니다. 했을 때 이렇게 갑이 소환에 이제 불응하는 정도가 되면 이제 뭐예요? 수사관은 뭘 고려할 수밖에 없어? 강제 수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겠지. 해서 이렇게 서로 말 잘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이런 소환 불응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제가 공간상 일로 갈게요. 할 때 이제 뭘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제 강제 수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강제 수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흔히 이제 또 목차는 뭐가 있습니까? 대인적 강제 수사, 대물적 강제 수사가 있는데 목차상 대물적은 여기서 볼 거고요. 지금 이제 대인적 강제 수사는 크게 다 하시는 거 뭐 있습니까? 체포나 구속이 있죠. 대인적 강제 수사에는 보통 이렇게 안 나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체포라고 하는 대인적 강제 수사를 하는 건데 이 체포에는 크게 또 몇 가지가 있습니까? 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면 사실 실무적으로 체포의 90%는 영장 체포예요. 실무적으로. 그럼 이제 200조의 2에 있습니다. 200조 2 맞나? 200조 2 맞죠. 200조의 2에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고 200조의 3에 긴급 체포가 있어요. 그 다음에 212조의 현행법 체포가 있죠. 역시 필수죠, 여러분. 이거는 법전 뒤지는 시간도 아까워. 이거는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찝어드린 것 정도는 그냥 조문 위치를 바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찾는 시간 좀 아깝거든요. 아까 뭐 다른 마이너한 것들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정리해드리는 것들은 조문도 그냥 위치도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오면 바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세 가지를 하는데 대부분은 실무적으로 뭐냐면 영장이야 체포를 합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는데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여기서 영장이라고 치고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려면 이거 뭐 흔히 나오는 거 있죠. 자 사법경찰관은 누구에게? 검사에게. 검사는 법원에게. 자 각각 용어가 어떻게 돼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청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영장을 청구했고 여기서 영장을 청구했고 그럼 만약 여기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 좀 더 길게 가야겠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를 따지는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의 명칭은 뭐가 될까? 만약에 이게 있다면 체포영장 실질심사라는 게 될 거예요. 있다면. 근데 대한민국은 뭐라고? 이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체포영장 실질심사라는 제도는 따로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피의자 입장에서 자기의 영장 발부 사실 알아요, 몰라요? 몰라. 체포영장을 모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기습적으로 체포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통지권 같은 제도는 두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뭘 두고 있습니까?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이 영장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체포적부심은 있죠. 물론 실무적으로 거의 쓰이는 제도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체포적부심이라고 하는 제도는 두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실질심사는 없는데 체포적부심이라고 하는 제도는 두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영장이 발부되고 실제로 영장을 집행해서 실제로 피의자가 체포되는 시기가 있겠지. 영장은 발부는 뭐 아침 6시에 됐는데 영장 집행은 그냥 9시 할 수도 있는 10시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각종 문제의 대부분의 기산점은요 요때입니다.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48시간의 시간이라든지 뭐 구속기간을 선정을 할 때 날짜의 기산점이라든지 다 이거 뭡니까? 다 실제 체포 시가 이게 보통 이제 대부분의 사건들의 기산점이 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소소하게 배울 거고. 그럼 이제 요 과정에서 역시 또 이제 이제 좀 뜨기는 하는데, 요 과정에서 추가로 뭐 합니까? 추가로 갑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한 다음에 이놈은 뭘로 안 된다? 체포로 안 된다. 이놈은 체포로 안 되기 때문에 이놈은 뭐 해야 된다? 이놈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겠다 라고 똑같죠. 구속영장 똑같이 구속영장 어떻게 합니까? 똑같죠. 지금 누가 수사하고 있어요? 다 사경수사, 아직 송치전이란 말이야. 다 사경수사이기 때문에 역시 이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수사한 건 사법경찰관이야. 사법경찰관이 또 수사하려면 뭐예요? 또 사경은 검사한테, 검사는 법원한테 똑같이 신청하고 청구해서 여기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면 또 어느 순간 뭐예요? 또 어느 순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겠죠. 자, 청구와 발부 사이에 하는 게 뭐라고? 영장실질심사. 자, 대한민국은 뭐?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뭐예요? 필수죠. 대한민국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할 때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영장실질심사는 당연히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구속영장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냥 구속영장 심사를 안 하고요. 그냥 실질심사라고 해요. 영장실질심사. 왜? 어차피 체포영장 그런 거 없거든. 아직 압수수색장 그런 거 없거든요. 구속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 실질심사면 당연히 이제 구속인 거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이 발부된 영장이 적법한 따지는 게 뭐라고? 발부된 영장 발부가 됐어. 근데 발부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라고? 구속적부심. 그러니까 이런 각 단계적 절차를 조금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제가 조문이 그 201조 2. 그래서 이제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01조, 그다음에 201조에 2가 있고요. 201조에 2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적부심 214조의 2에 있습니다. 214조의 2에 있다. 아마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많이 보시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각 단계별 절차의 조문이 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정리하시고. 자, 소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구속영장 청구 시간이 48시간 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48시간 내야 돼요? 여기 실제 체포된 때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가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된 시점이 뭐다? 여기가 이제 48시간 내야 되고요. 이제 그런 거 소소하게 있는 것이고 48시간 내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사법경찰관의 구속이니까 자리가 조금 부족하네.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사법경찰관은 이런 일련의 수사를 마친 다음에 사건을 쭉 정리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죠. 근데 이제 보통
구속까지 시켰으니까 이제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을 아마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할 거야. 그러면 의외로 많이 못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사법경찰관의 처분이에요. 사법경찰관의 처분입니다. 자, 사경의 처분은 245조에 4가 그럴 거예요. 맞나? 245조에 5구나. 245조에 5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경의 처분이 245조에 5에 있습니다. 5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45조 1호, 2호가 있어요. 이게 245조에 1호가 있고 2호가 있는데, 자, 1호는 혐의가 있다고 보일 때죠. 혐의가 있다고 보일 때 뭐합니까? 잠깐 조금만 봅시다. 여기의 내용이에요. 여기 1호는 혐의가 있다고 했을 때는 사건 자체를 검찰로 뭐한다? 송치하고 관련 기록도 다 보내야겠죠. 당연히. 근데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건 혐의가 있는 경우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송치하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 자체는 뭐하고? 검찰로 보내지 않아. 사건은 불송치하고 관련 기록만 송부하는 거죠. 관련 기록만 송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검사가 사건을 받아서 사경은 혐의가 있다고 보냈어요. 검사가 봤는데도 범죄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자, 그랬을 때, 근데 여기서 참고인 진술만 좀 더 받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 그럼 사경한테 뭘 청하면 됩니까? 이건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기소할 건데 좀 명확하기 위해서 요 증거만 좀 더 보완해서 우리한테 보내봐. 이거 뭐예요? 이게 보완 수사 요구입니다. 197조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아마 197조인가? 맞나? 맞죠. 197조. 이게 197조에 보완 수사가 있고요. 더 못 가겠다. 그 다음에 때로 봐봐. 과거에 형사소송법은 모든 사건을 다 검찰로 보냈거든요. 모든 사건을. 그러니까 이거는 197조잖아요. 원래 있던 거야. 형소법 개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게 뭐예요? 2020년도에 형소법 개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게 사건 불송치가 처음 됐습니다. 사경은 혐의가 없다고 보냈거든. 혐의 없다고 보냈는데 검사가 보기에 혐의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봐? 다시 재수사 좀 해봐봐. 근데 이게 계속 조문이 무슨 조에 이루거든요. 이것도 모르겠다. 이게 보시면 하도 복잡해가지고 245조에 8. 245조에 8에 있어요. 245조에 8까지 갔어.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거야.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야 이거 뭐 해봐. 이거 다시 한번 재수사 해봐. 이렇게 가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조문으로 붙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사법경찰관 단계의 수사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사경 단계 수사가 마무리가 돼요. 구속사건이기도 하고 복잡하긴 하네. 그 이제 검사의 처분은 좀 사후에 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사경이요. 이제 요 과정에서 각종 진술 조서만 가지고는 혐의 파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보통 뭐 합니까? 관련 물적 증거를 모아야 돼요. 관련 물적 증거를 모았을 때 상대방이 자발스럽게 제출하지 않는 한 강조를 모을 수밖에 없고 강조를 까볼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흔히 뭐 합니까? 흔히 여기서 이제 대인적 강제 수사를 했으면 흔히 여기서 뭐 합니까? 여기서 대물적 강제 수사를 하는데 사실은 대물적 강제 수사도 마찬가지죠. 딱히 뭐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각 위 어느 단계는 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물적 강제 수사는 기본이 뭐예요? 영장입니다. 강제로 하니까 무조건 영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 대물적 강제 수사 핵심은 역시 영장이고요. 212조인가 있을 거예요. 이 대물적 강제 수사 영장은요. 215조에 있습니다. 215조에 있고. 근데
이 215조예요. 215조에 보통 이제 우리가 형소법 조문이 위쪽에 구속이 있고, 그러니까 법원 단계의 강제수사가 보통 1조부터 100조 사이 있거든요. 법원 단계의 강제수사가 보통 위에 있고, 수사 단계의 강제수사가 밑에 있단 말이야. 200조쯤 있으니까. 수사 단계의 강제수사는요, 보통 법원 단계의 강제수사를 되게 많이 준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가 좀 어려워. 좀 어려운 게, 그 215조부터 이제 대물적 강제수사인데, 조문이 219조, 215조를 따라가고 있는 219조를 보시면, 여기서 219조가 준용 규정이에요. 219조가 위에 막 뭘 준용한다 쫙 나와요. 근데 그 중에 기억을 할 거는 세 가지입니다. 준용 규정 중에 기억할 건 세 가지인데, 122조 하고요. 그 다음에 123조였나? 121조지. 121조 하고요. 122조 하고요. 129조입니다. 이건 다 준용하다인데. 자, 그 다음 그 121조는요. 요즘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참여권 규정이에요. 영장 집행을 할 때 피의압수자 참여시켜라. 뭐가 많이 나오고 있죠. 참여하려면 뭐 해줘야 돼? 우리 갈 거야. 이때 와야 돼. 라고 뭐 해줘야 돼요? 통지해줘야죠. 통지를 해줄 때 예외적으로 급속을 요하는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만 통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거는 시험 잘 나오면 잘 쓰시는데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압수가 끝나면 뭐 해야 됩니까? 너희 집에서 이걸 가져간다? 하고 뭘 교부해야 돼요? 압수물 목록을 교부해야 돼. 이게 129조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속 단계 129조에 압수물 목록 교부. 이게 요즘 시험 문제 트렌드죠. 변시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게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제 조문이 219조 수사 단계 압수수색에 121조, 122조, 129조를 각 준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준용 규정이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또 머릿속에 박아 두셔야 돼. 이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시는 경우는 그냥 몸에 딱 배어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또 오늘 서브 연습할 텐데 이 125조에 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니까 흔히 이제 영장을 집행을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관련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흔히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영장에 기재된 사람과 인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인적 관련성에 이제 범위 등이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거고. 자리가 좀 애매한 여러분들 자리가 좀 있으시죠? 여기 제가 이렇게 밑으로 갔다가 칠게. 위에 좀 지울까? 자, 여기 지우자. 여기 지우야 되나? 여기 지우자. 사실 이건 원래 옆으로 갈 거여가지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조문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한다고? 영장에 의해서 다 집행이 되고 있는 거야. 근데 뭐가 있다? 여기 이제 목차에 여기 이제 정화 좁아가지고 영장주의의 예외가 있죠. 영장주의의 예외가 있습니다. 영장주의 예외.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나도 이거 조문이 항상 216, 216-18. 여기 위에 적으시면 됩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216, 217, 218. 여기까지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216조는 뭐냐? 원래 이제 압수수색 하려면 영장이 필요한데, 나 지금 얘 뭐 하고 있어? 체포 구속하고 있어. 구속하고 있고요. 내지는 얘를 지금 뭐 하고 있어? 여기가 지금 바로 범죄치야. 일단 뭐 한다고? 일단 압수수색하고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면
사후영장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17조가 뭐예요? 긴급체포시입니다. 긴급체포시 소유자가 소지 점유 보고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일단 영장 없이 압수하는데, 요건 여러분 사실 그런 건 있죠. 수색은 영장 없이 가능해도 결국 그 물건을 가져올 거면 뭐는 필요해요? 사후영장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수색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압수까지 진행이 됐으면 뭐는 필요해요? 사후에 48시간 내에 영장은 필요합니다. 영장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약간 뭐는 있어요? 이게 사전 영장 취의 예외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216, 17까지는. 근데 이제 218은 뭐예요? 이게 이미 제출이거든. 이미 제출은 압수에 압수 아니야? 압수면 여러분 이미 제출도 수사 가져가는 거 아니야.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닐 뿐 가져가는 건 맞거든. 그래야 왜냐면 이게 압수가 되기 때문에 이미 제출물도 수사기관은 뭐 교부해야 돼요? 압수물 목록 교부해야 됩니다. 이미 제출도. 그냥 영장이 필요 없다 뿐이지 압수는 압수야. 다만 이제 218로 가게 되면 뭐는 필요 없고, 이미 제출이니까 사후 영장도 필요 없고. 그래서 216, 217 이 경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후 영장 필요해요. 압수까지 진행을 할 거면. 근데 이거는 압수지만 뭐는 필요 없고, 사후 영장이 필요 없고, 이미 제출은 필요가 없고. 보통 이제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자리가 조금 없지만. 그러면 이제 자리가 가만히 있어. 여기서 대물적 수사를 했다고 치고요. 자리가 가만히 있어. 여기 그러면 여기 좀 지웁시다. 여기 이제 적었을 거니까. 이렇게 이제 압수를 하는 과정에서 자, 갑의 일기장, 을의 메모 등을 압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여기서 A에 참고인 조서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B에 참고인 조서가 만들어졌죠. 갑에 피의자 신문 조서가 만들어졌죠. 을은 그냥 일단 참고인이라고 칩시다. 을에 대한 참고인 조서가 만들어졌고, 갑의 일기장에 기록된 그날의 기록, 을의 메모에 담겨있는 그날의 기록이 각각 기재가 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검사가 기소를 할 때 전부 다 뭘로 낸다? 각종 증거로 제출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참고인 조서는 몇 조로 간다? 자, 수사 과정 왜? 수사 과정이잖아. 수사 과정이면 몇 조? 312조. 그럴 때 무슨 고정이 없고. 수사 과정이니까. 이게 지금 다 수사 과정 아니에요. 수사 과정이니까 일단 312조야. 피의자만 아니면 뭐예요? 사항이죠. 312조 사항이죠. 좀 똑같아. B도 뭐야? 312조 사항입니다. 피의자네? 피의자 몇 조로 갑니까? 피의자인데 무슨 단계야? 피의자인데 사경 단계야. 312조 사망. 312조 사망이고, 이게 다시 뭐예요? 참고이니까 312조 사항이 될 거고. 자, 여기서 발견된 일기장 쓰는 걸 판사가 봤어, 못 봤어? 못 봤지? 을이 메모하는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지? 이 일기장, 이 메모, 수사 과정에 작성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집에서 쓴 일기장을 압수했잖아.
작성 과정, 수사 과정 바고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작성 과정 자유롭게 쓴 거고 없으면 한 거야. 수사 과정 외니까 몇 조? 313조. 뭐 복잡할 게 없다고. 간단해요. 수사 과정이 32조고 수사는 33조야. 이건 기본적인 틀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건 무작정 외우실 필요가 없고 수사 과정 312조. 수사 과정 안에 33조야. 이것만 구별해도 어차피 거의 끝납니다. 어차피 여러분 전문 법칙 되게 쉬워져가지고 어차피 내용 인정 아니면 진정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연습하면 되는 거고 한 김에 저 공간 좁네. 여러분 자리 좀 있어야 돼. 끝에 첫 번째 끝에 여기서 이제 카메라가 나오나? 자 여기 사경이 처분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사건을 송치했다고 치고요. 사건을 송치했다고 치고 물론 이제 요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별로 안 하기는 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별로 안 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검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건 피의자 갑을 조사하고 이거 했구나. 사건을 송치했고 송치한 후에 이 사건 피의자 갑을 조사하고 고소인 누구였지? A였나? A를 조사했다. 자, 이렇게 갑의 조서가 만들어지고 A의 조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요 갑의 조서는 몇 조고 이 A의 조서는 몇 조예요? 송치된 후 검사 작성 피신 조서니까 뭐야? 312조 1항이 될 거고 검사 작성의 참고인 조서 똑같이 312조 4항입니다. 이건 똑같이 마지막 312조 4항이에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312조 1항이랑 3항도 합해도 돼. 옛날에는 좀 요건이 달랐기 때문에 구분을 했는데 똑같기 때문에 솔직히 합해도 되는데 그냥 312조 1항이 검사 작성 피신 조서, 3항이 사용자 작성 피신 조서. 참고에는 구분 안 난다. 참고에는 똑같이 312조 4항상. 여기도 사경도 4항, 검사도 4항. 똑같습니다. 참고에도 똑같고 피해자도 사실 이제 요거 똑같게 같이 가도 되는데 과거에 좀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놓친 거 없지?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옛날 시험 문제는요. 이 검찰 단계에서 검사의 각종 처분 같은 게 훨씬 좀 잘 나왔어요. 뭐 혐의 없음, 뭐 죄가 안 돼,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공소권 없음, 막 그런 게 있는 건데 이제 수사권 조정 이후로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오죠. 이제 검사의 처분이 별로 중요치 않고 수사 단계에서의 각종 절차상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만 또 하기 좀 뭐하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제 바로 교재. 교재는요. 수업은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91쪽 할 건데 한 10개 중에 8개는 볼 건데 한두 개 이제 띄어놓게 할 겁니다. 별 의미 없는 것들. 그래서 91쪽부터 수사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